투더스. 안녕하세요, 자바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차는 신형 셀토스입니다. 2023년형 기아의 셀토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요새 우투더, 이영투더, 우영우가 대세잖아요. 어쩌면 그 대세의 이름에 이 셀토스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변경 모델인데 부분 변경이 아니야. 이게 외관도 꽤 많이 바뀌고요, 실내도 꽤 바뀌고요, 엔진 미션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지 싶을 정도의 차가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상품성이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이 셀투더 투투더스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딱 이렇게 전면부를 봤을 때 이거 대체 무슨 색상이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셀토스에 새롭게 들어간 색상인데요. 원래도 셀토스가 되게 이렇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스타브라이트 옐로우 이런 컬러 예전에 있었는데 막 무슨 중국색인가 약간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발레 그린이라는 색상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올리브 아시죠? 이렇게 와인 안주 막 이런 걸로 나오는 그 올리브, 그린 올리브 색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막 나무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푸릇푸릇한 녹음과 사실 이 색상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름에도 괜찮고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색상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전면부 자체가 부분 변경 치고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릴을 상당히 키웠죠. 아래 위로 그릴이 더 커지고요. 좌우에 폭도 쭉 확장이 돼서 기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랑이 코 그릴 자체가 확장됐습니다. 코가 커진 거죠. 좌우의 램프부는 슬림하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양 끝에 보시면 이렇게 하트비트 라인들이 또 살아나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릴 안쪽을 파고드는 형태의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그냥 가니쉬라고 생각을 했는데 램프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과거 구형 셀토스 1세대보다 많이 든다라는 거. 구형 기아 로고가 들어가 있었다가 이렇게 신형 로고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신형 로고를 다니까 확실히 좀 더 신차 느낌이 나긴 합니다. 측면부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셀토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전장은 살짝 늘어났습니다. 한 15mm 정도 늘어나서 아주 크진 않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눈길을 끌죠. 이쪽에 디에로 라인이 굉장히 많이 각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차가 좀 강렬하고 다부진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는 팬더 부분의 볼륨감도 살짝씩 드러나면서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가미해주는 측면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로커 패널부에 하이그로시와 플라스틱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고요. 아래쪽은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어서 SUV니까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리거나 할 때도 이 좌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휠을 보시면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본 타이어는 아니고요. 이 트림 중에서 시그니처 트림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8인치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가 많이 바뀌었어. 후면부가 진짜 눈길을 끄는 게,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후면부는 신형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 테일램프부가 확실히 멋있어졌죠. 가운데 기아의 신형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일체형으로 일자로 뻗어있는 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후면부를 정면에서 봤을 때 차가 좀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각적 효과를 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디퓨저 부분은 깔끔하게 드러나 있고요. 머플러가 따로 바깥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싱글 머플러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이 트렁크 공간 중요할 텐데요. 이 차량이 크지 않은 SUV인데 이 차량 가지고도 이제 차박이나 레저를 즐기시고자 하는
아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열었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은 498리터 정도 되는데요. 동급 차량, 뭐 코나, 티브리, 뭐 트레이블레이저 이런 차량들에 비교해서 가장 넓은 수치긴 합니다. 딱 봤을 때 엄청 광활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여드린 요새 핫한 토레스 이런 차가 기본 트렁크 용량이 703리터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498리터니까 기본 용량 자체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도 뭐 골프백을 싣거나 아니면 뭐 유모차 같은 걸 싣기에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정도의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아래쪽 하부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간성이 수월하게 실현되는 부분이 있죠. 올라타면은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앞으로 공간이 손바닥 하나 이상 남습니다. 이렇게 세로로는 어려워요. 그게 이 정도 체급의 SUV의 이제 한계겠죠. 이렇게까지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앉으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맞닿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이 정도의 공간은 누리시면서 뭐 차크닉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래 시트도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레버를 당기시면 내려가고요. 여기도 당기시면 내려갑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거 뭐야? 이게 발레 그린 색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정말 디테일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곳곳에 여기 실내에서 보면 발레 그린 색상이 살짝살짝씩 이렇게 보여요. 되게 재밌는 차네. 아무튼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공간이 확실히 넓어지죠. 누워볼게요. 역시 이제 이 체급에서 제 키를 이 시트 전체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62에서 3 사이인데 저의 머리가 시트 바깥쪽으로 한 주먹 정도는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성인 남성분들이 키가 아주 크시다라고 하면 차박 같은 거 하시기에 정말 딱 들어맞거나 약간 공간성이 아쉽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이렇게 2열 시트까지 폴딩을 다 해놓고 살짝은 앉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살짝은 앉아있을 수 있고 허리를 피면은 조금 어렵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열 공간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제가 제 몸에 맞게 이 운전석 시트가 지금 조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서 주먹이 3개 반 정도까지도 실현이 되는데요. 살짝 뒤로 나와 있다고 쳐도 주먹 3개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그룸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다리가 좀 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헤드룸이죠. 헤드룸 부분이 주먹이 한 2개가 살짝 들어갈랑 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룸 공간이 레그룸 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키가 크시다면 살짝은 머리가 맞닿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차량은 과연 리클라인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 자, 요렇게가 현재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정말 살짝, 진짜 5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요만큼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지금도 한 절반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아주 살짝 더 갈 수 있다. 2열 승객이 타는 공간감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반면 장거리를 오래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리클라이닝 자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탑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네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2열에도 보시면 이렇게 C타입 포트 2개 나와 있고 작은 수납 공간도 나와 있는 데다가 도어 부분에 보시면 열선 버튼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열 승객들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셀토스 실내도 앉아봤습니다. 와, 뭐야, 실내도 변했잖아. 일단 부분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앉았을 때 상당히 심플한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과거와 동일한데요. 셀토스는 확실히 실내에 타보면 느끼지만 이 차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매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다이얼 변속기, 이 다이얼 변속기가 사실 요 정도 급의 SUV에서는 최초 적용이에요. 요거 만나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아의 최신 나오는 더 값비싼 이제 전기차 같은 그런 제품에도 이 다이얼 변속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한 느낌을 차 실내에서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공조부와 센터페시아의 몇 가지 물리 버튼들이 사용자가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도록 조작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열의 아래에는 A타입 포트와 C타입 포트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 부분 나와 있고, 또 그 아래는 수납 공간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에 이렇게 토글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셀토스는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도어 부분 보면서 와,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독특한 스피커 부분들이 특히 눈길을 끌고, 전반적으로 실내가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싼 가격의 차를 싸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사실 덜 들고 상품성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 요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이 셀토스 부분 변경했는데도 엔진 미션까지 바꿨다고 하거든요. 한번 타봤을 때는 어떤지도 한번 시승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오, 일단은 HUD가 들어가 있잖아? 벌써 뭔가 딱 타자마자 눈이 편하네.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수월해지죠. 물론 이 HUD 자체가 지금 컴바이너 타입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이 쑥 올라와서 고급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급의 HUD 들어갔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죠. 제가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때 보니까 이 차는 SUV잖아요. 그래서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해놓고 아래를 좀 내려다보면서 주행했을 때의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건 키가 좀 크고 작으신 분들께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셔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셀토스는 사실 이렇게 부분 변경을 막 공격적으로 바꿔놓지 않아도 잘 팔리잖아요. 처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막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판매되는 전략 차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면서 누가 알았나,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아직도 2020년쯤에 셀토스가 처음 출시됐던 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정말 셀토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 실제로 산 분들도 되게 많고. 전반적으로 이 가격 대비해서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차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딱 몇 가지가 이제 승차감에서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시끄럽다는 거, 그리고 더 연속되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울컥거린다는 거, 요거였죠. 그 이유가 사실은 미션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원래는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가 이제 들어간 차량인데, 이게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가 이 엔진 미션을 바꾸는 제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특히. 보통은 외관 뭐 바꾸고 실내까지는 좀 바꾸고 이러는데, 진짜 심장을 아예 바꾸고 이런 동력 성능의 어떤 개선을 가져왔다는 거, 요거는 이전보다 주행하는 질감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저는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풀체인지 급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에요. 지금 가솔린 2.0 자연흡기 엔진 라인업도 이번 신형에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던 이 7단 DCT 문제가 많았던 이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상위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포티지 이런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듀얼 클러치 DCT 미션 특유의 이 울컥울컥 거리는 부분들, 그런 거에서 사실 운전자가 느꼈던 불편감이 찔끔찔끔씩 쌓아와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보면 이 변속할 때의 울컥거림이 상당히 많이
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1세대 셀토스보다 딱 탔을 때 느끼는 그 첫인상의 호감도가 지금 현재 훨씬 높은 상태이고요. 아마 타보시면 생각보다 부드럽네? 생각보다 잘 나가네? 약간 이렇게 느끼실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스티어링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이게 묵직한 감은 사실 없고 이렇게 막 쪼이는 듯한 그런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상당히 가벼운데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을 변경을 하셔서 스포츠로 딱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핸들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살짝 더 단단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의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드로 주행하실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노멀로 갔을 때는 차는 그냥 운전하기 편하고 그냥 적당히 괜찮다,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행 질감이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 상대적인 고급감이 늘어난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실현을 하면 RPM이 지금 쫙 치솟고 올라가면서 제가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데요. 속도가 그래도 꽤 잘 붙는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 소리는 상당히 우렁차네요. 이렇게 아주 듣기 좋은 정도의 실키한 사운드까지는 아니고 조금 힘들은 것 같은 그런 엔진 사운드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형 대비해서는 이 확실하게 가속을 했을 때 소리가 젠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차량에 이제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CVVD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개선되면서 마력이 올라갔어요. 한 21마력 정도 올라가면서 198마력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형태의 차가 되었는데 중형 세단에 들어가는 엔진 스펙급이거든요. 이 차량은 소형, 중중형 그 사이쯤에 위치하는 SUV인데 어떻게 보면 스펙 자체는 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실 때도 뭐야 왜 이렇게 안 나가? 불편해.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CVVD의 특징이 이 흡기 듀레이션이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뀐다라는 건데 고속 주행을 할 때와 정속 주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엔진이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흡기 밸브의 작용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연비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고속을 달릴 때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에서 이렇게까지 굳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나 싶은 것들이 아무쪼록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다. 셀토스를 타면서 그 오너분들이 진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시끄럽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왜냐면 풍절음이 좀 많이 들렸었어요. 옛날 구형에서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일단 변속기가 바뀐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전면부에 이 차암 글라스가 좀 들어가기도 했고 전체적인 풍절음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 SUV를 타게 되면 소리는 웬만하면 거슬리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도 셀토스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나온 것이 아닌가. 원래도 이 차량은 인기가 많았는데 정말 내세인 우영우를 따라서 이렇게 좀 착하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셀 투 더 토 투 더 스 제가 타면서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차를 타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거죠. 이 차가 좋아졌어. 이제 페이스리프트야. 근데 그래서 가격이 구형이랑 똑같냐? 절대 아니죠. 근데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사실 가격이 이 정도로 인상된 거 상당히 선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이 차량은 HUD 들어가죠. 서라운드 뷰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엔진 미션 바뀌어서 성능 좀 업그레이드 됐죠. 풍절은 많이 삭제됐죠. 정숙성 많이 올라갔죠. 디자인까지 바뀌었죠. 막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걸 가지고 막 질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동급 차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셀토스의 무서운 경쟁 상대는 트레일블레이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력 성능도 그렇고 좀 튼튼한 바디감도 그렇고 그 미국 차가 가진 실용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디자인도 좀 예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얼마 전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2023년형의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보통은 페이스리프트를 그래도 시켜서 뭐라도 바꾸고 가격을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격을 올리고 심지어는 이제 최저 트림, 최저 하위 트림을 완전히 삭제해버려서 최저 트림의 가격대로 보면 뭐 500만 원 이상이 인상됐다고 느낄 정도로 트레일블레이저의 트림은 상당히 단순화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범대중을 수용하는 SUV, 특히 이 정도의 조금 사이즈가 작은 SUV로서는 저는 상당한 상당히 네거티브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셀토스가 엄청 착해 보이는 거예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걸 바꿨고 그러면서도 가격을 인상시킨 범위는 요새 차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셀토스를 한번 타보면서 착한 드라마로 우투더 영투더 우가 요새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웬만큼 편의성을 다 갖추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합리적으로 높지 않은 이런 자동차, 이런 차들은 오랫동안 더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차량을 조금 더 길게 장거리로 운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셀토스가 조금 이제 두려워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는 한 4, 5개월 뒤면 코나의 풀체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X2라는 작업 중인 이 코나 풀체인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미친 가성비로 나오게 되면 또 셀토스가 약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셀토스의 이 가성비로서의 최강자 자리, 요것을 금방 다른 차에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 또 솔직한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문의할 게 있습니다. 해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